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빙박스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이거는 앵무새 전용 인큐베이터는 아니고요. 부모새와 같은 새장으로 넣으시면 부모새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왜 사장님은 앵봉을 쓰시는지.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어린 새이기 때문에 곰팡이, 박테리아나 이런 작은 균들에게도 좀 치명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척한 먹이를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에그푸드와 펠렛을 같이 추가해서 일반 곡물에는 없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무기질 같이 혼합해서 먹을 수 있게. 요거는 크지가 않습니다. 알갱이가 작아서 새들이 처음에 먹기에는 아주 좋고요. 안 까고 먹어도 되는 곡물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주문해서 생산한 전기 방석인데요, 일반 방석보다 열선을 촘촘하게 깔아 놨습니다. 물 세척도 가능하고, 그래서 열 전달이 잘 돼서 이런 걸 빨리 구하실 수 없다,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전기 방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통 하나 때문에 전기 담요를 켜실 필요 없고 집을 전체를 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방석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슈퍼에 가서 그냥 버리는 박스 많습니다. 너무 클 필요도 없고 너무 작게 또 하시면 새들이 움직일 공간도 없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를 박스를 구해 오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빙박스보다 종이박스가 훨씬 좋은 겁니다. 종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가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습할 때는 이 박스 자체가 수분을 흡수를 하고, 너무 건조할 때는 이 박스가 물기를 머금고 있다가 다시 내뱉기 때문에 이 박스로 육추통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단한 종이 아니면은 이런 베딩들,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베딩도 없고 세단한 종이도 없다 그러면 집 앞에 보면 다 이런 신문지는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찢어줍니다. 이렇게 찢어서 육추통 안에 막 넣어주세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너무 이 변을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방 축 처지고 자주 갈아줘야 되고요. 새가 발이 젖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또 이렇게 길게 했을 경우에 새가 목이 감긴다든지 다리에 감긴다든지, 그리고 이 종이에 또 벨스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게 없어서 신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게 썰어서 길이도 짧게 하셔야 됩니다. 한 3cm 정도? 3cm 정도로 해서 넣어주시는 게 새인데도 좀 안전하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유조인데 열등을 위에다 켜줘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대부분 거실이나 방에서 키우게 되는데, 거기서는 굳이 열등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새는 그리고 위에서 열이 내려오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바닥이 따뜻해서 발을 데워줘야 체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를 놓고 그 뒤에 수건을 일단 물에 좀 적셔 가지고 꽉 짜서 통에 3분의 2 정도만 덮어줍니다. 그러면은 새가 알통 속에 있을 때 깜깜한 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갑자기 밝은 데 나왔을 때 겁을 먹기 때문에 일단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 수건을 물에다 조금 적시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가습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한 2-3시간 정도 지나면 또 마르니까 한 번씩 살짝 분무기로 뿌려주시든 이렇게 해서 적셔주시면 좋고, 요거를 3분의 2 정도만 덮는 이유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고, 이 바닥에는 새들의 배설물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배설물에서 유증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 약간 덜 덮어주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바닥도 따뜻하고 열도 갇히고 또 가스는 한쪽으로 빠지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고 이유식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온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방석이나 전기담요에 중에 놓으셔도 되고 상에 놓으셔도 되는데, 앵무새 체온이 40도이기 때문에 40도에 근접하게 바닥에서 온도가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바닥에 만약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새들이 저온 화상이나 이런 걸 입을 수도 있지만, 종이박스가 있고 베딩이 있기 때문에 크게 화상을 입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서 이유식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육추통 안에 온도가 35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좋고요. 조금 이제 등털이 어느 정도 덮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 30도, 32도 이 정도가 좋고, 털이 다 덮으면 보통 28도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공기 온도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육추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분양관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앵무새를 관리하는 인큐베이터와 육추통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분양관에도 인큐베이터가 있는 육추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앵무새 전용 인큐베이터는 아니고요. 민들레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건데 강아지들이 보통 호텔링 할 때 사용하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강아지가 아플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통입니다. 이거는 온도를 세팅을 해서 바닥에 온도를 올려서 체온을 상승시켜 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한 20일 전후의 새들은 이렇게 베딩을 혼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기 힘으로 잘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이 밀라모 베딩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커서 등에 털이 어느 정도 덮고 제일 마지막에 이 목덜미에 아직 털이 덜 났을 때 이 정도쯤에 적자철망이 있는 육통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적응 모임 작은 새들은 앵뽕, 큰 새들은 이런 펠렛 이런 것들로 적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유식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철망이 있는 통으로 이동해서 회장에 적응할 수 있게 철망 바닥이 깔려있는 육주통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유식이 거의 완벽하게 끝이 났다. 조금 뭐 간식점으로 한두 번 줘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회장으로 이동을 이렇게 세장에 이동을 했을 때 부모새와 같은 세장으로 넣으시면 부모새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세장에 아기 새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앵무새를 입양하는 방법 그리고 앵무새 키우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무새에 관한 모든 것 앵벌이었습니다.